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 얽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주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일상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채워집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미묘해서 눈치채기 어려운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통해 그들의 본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깊은 오해의 늪에 빠지거나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깊이를 고스란히 담아 전달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탐구의 여정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지혜로운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간은 분명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솔직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성찰의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명확한 전달은 타인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다지고 모든 소통의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의 불씨 또한 현명하게 꺼뜨리고 해소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은 내면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불안감과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솔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과의 두터운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며 이러한 신뢰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감정 전달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의 뿌리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도 깊은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순수함을 고스란히 담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과의 소통이자 타인과의 소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상대방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나- 전달법 I- 메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매우 효과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늦어서 나를 기다리게 해? 같이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표현 대신 다음과 같이 구성된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하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불안하고, 혹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는 마음에 조금 속상했어. 다음번에는 혹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한번 해주면 좋겠어. 이처럼 나를 주어로 하여 관찰된 상황, 그로 인해 느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게 된 당신의 필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바라는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포함하여 표현할 때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당신의 감정에 더욱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둘째,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좋게 느껴져요. 라는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영희 씨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보니 정말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이와 같이 명료하고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이유나 근거를 함께 전달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영희 씨가 이렇게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에 대한 저의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소통의 질을 높입니다. 셋째,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더욱 풍부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표정, 몸짓, 눈빛, 목소리 톤, 그리고 손짓과 같은 제스처 등은 언어로 미처 다 전달할 수 없는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들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이 담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고 적절한 몸 동작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또한 당신 자신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경청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과 장소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음이 많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장소, 혹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면 잠시 대화를 미루고 진정할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적인 격앙 상태에서의 대화는 종종 오해를 낳거나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 당신의 진심은 더욱 잘 전달될 것입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관계에서 당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절대 비난하거나 섣불리 평가하지 않는 열린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던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을 바라는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되 감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마땅히 이렇게 해주어야 해 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 그와 같이 당신의 바람을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기대를 이해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우리의 내면적인 감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현재 당신의 대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건강한 소통의 근간이 됩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감정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격정적이거나 폭발적인 감정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여 전달하는 것이 관계의 지속성에 더 이롭습니다. 감정의 폭발은 문제 해결보다는 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소통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내고 상대방의 감정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 또한 존중하고 경청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상호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대화는 테니스 경기가 아니라 탁구 경기와 같습니다. 셋째, 비난적인 표현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너로 시작하여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강조한 나를 주어로 하는 나- 전달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비난은 벽을 세우지만 진심은 다리를 놓습니다. 넷째,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여 결국에는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언젠가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하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막히면 썩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감정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모든 감정을 아무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감정 표현은
문맥과 뉘앙스가 전달되기 어려워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대방, 그리고 표현의 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정 표현을 선택하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소중한 에너지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나친 일반화는 피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같은 극단적이고 일반화된 표현은 상대방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하여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행동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상대방을 규정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당신 멋대로 억지로 추측하거나 독심술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당신의 짐작으로 단정 짓는 것은 오해를 낳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추측이 아닌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더불어 때로는 솔직함이 지나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담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솔직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전달 방식이 부적절하면 그 진심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리 헤아려보는 지혜로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진정한 담백함은 꾸밈없는 솔직함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곧 자기 성찰과 타인 존중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소통 능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러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탐구한 다양한 방법들과 주의사항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당신의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섬세하고도 진솔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연결하고 진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솔직하고 담백한 마음이 이 세상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울림을 전하고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관계를 위한 여정은 때로는 도전적이고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신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은 분명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진정한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이 영상이 당신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환히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공동체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공동체를 더욱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삶의 존재론적인 깊이를 함께 탐색하고 인간관계라는 미스터리를 한 겹 한 겹 벗겨나갑시다. 당신의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